한동안 잠잠하던 선우은숙 씨 사태가 점점 더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남편이었던 유영재, 이제 전 남편이라는 타이틀조차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 알다시피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의 이 전 남편 유영재는요,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사건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자, 이런 사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영재, 선우은숙 씨 친언니 앞에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활보를 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사태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 동치미에서 유영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간에선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 이 뭐 자랑일까요? 자, 보니까 선우은숙 자매의 근황이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몇 가지 숨어 있었죠. 자, 보면은 알다시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는 이번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1일 날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번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이 불미스러운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해요. 단정 짓기에는 검찰 조사가 남아있고 재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까지는 무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라는 취지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영재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론이기도 하지만 줄곧 부인해 왔는데 왜 경찰은 혐의를 인정했던 걸까? 선우은숙 씨 측은 어떤 반응일까? 자, 지금 보면 이 제부라고 할 수 있는 내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제부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연달아 겪게 되면서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의 동생과 이혼 이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봤고 결국 용기를 내었는데 유영재는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반박하며 정신병원으로 입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측에서 바라봐도 유영재가 선우은숙 씨의 언니 A씨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는 그 이전과 양상이 달랐다고 해요. 명확하게 확보된 녹취록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직접 나눴던 녹취록이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5번에 걸쳐서 몹쓸 짓을 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유영재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고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녹취 자료라는 증거가 있어 아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가 사실 선우은숙 씨 집으로 가게 된 배경 자체에 충격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죠. 바로 선우은숙에게 삼시세끼를 차려먹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영재는요, 동치미에 등장해서 선우은숙이 해준 밥을 먹으며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평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우은숙 씨가 알다시피 배우 일을 평생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언니에게 살림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로 결정적인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 5번에 걸쳐서 유영재의 밥을 차려주러 갔었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된 겁니다. 이 녹취록에는요, 두 사람이 10분 넘게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무려 20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이 작성될 정도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유영재가 처형을 상대로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고려하여 차마 밝힐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유영재라는 사람이 그냥 툭툭 건드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더불어 문제가 됐었던 유영재의 행동만이 아니라 사실
선우은숙 씨는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동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집에 사람을 못 들인다. 그런데 유영재는 혼자 살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다. 결국 유영재는 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다라는 건데 모조리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연 생태 그 자체였다. 그런데 처형이 있을 당시에는 최소한의 속옷은 챙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한 말로 빤스 말고는 다 안 입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처형이 5번이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글쎄요. 저렇게 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언니분이 밥을 해주러 집에 갔다가 빤스만 입고 있는 유영재를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결국 언니인 A씨는요. 굉장히 이번 사태로 인해 좀 피해를 받았고 특히 A씨는 고소인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정신과 약을 조금 줄일 정도로 상태는 호전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유영재의 검찰 송치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안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들에 따르면요. 이 A씨가 이번 일을 겪으며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좀 충격을 크게 받는 일이 있으면 확 나이가 들잖아요. 지인들 얘기로는 그전까지 상당히 정정해 보였었던 사람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좀 나이가 들어 늙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유영재는 사본을 숨긴 적도 없다. 양다리 돈 거 다 사실 무근이다. 그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뭘 했죠? 첫 번째로 한 것이 가장 짱짱하고 비싼 금액을 일각에서는 전 재산을 들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선우은숙 씨의 소송을 상대하는 변호인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유영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런 복장으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치미 방송 때도 유영재가 직접 이렇게 선우은숙 씨와 있는 집안에서 옷을 잘 안 입고 있는다라는 말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게 얼마나 언니분에게 큰 상처가 됐으면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어 늙어버렸다. 너무 참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이 선우은숙 씨의 늦둥이가 생기면 내가 너희 늦둥이를 직접 봐주겠다. 그러니 아기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영재와 재혼한 선우은숙 씨에게 언니가 늦둥이를 낳으면 키워준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이런 처형에게 이런 와이프의 언니에게 5번이나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는요. 정말 한때 늦둥이를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정도로 이런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영재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알다시피 선우은숙 씨는 절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유영재가 목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혼한 부분도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선우은숙 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꿔서 한 부분도 클 텐데 유영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삼시세끼 그놈의 밥을 차려달라라는 요구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옷도 입지 않은 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처형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그 와중에 술을 마시고 한 행동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호인이 이 유영재의 행각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피해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인 당사자도 그렇고요. 나아가서는
변호인도 여론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이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핑계였길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늙어버리게 되었고 이런 차림까지 눈으로 담아야 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딱 우리 시청자분들의 나이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이 제부라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 나는 늦둥이까지 키워주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줬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태는요, 흐르고 흘러서 검찰로 송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유영재가 이 수사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을 거고 정신병원으로 입원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이력과 더불어 선우은숙 씨가 주장하는, 친언니가 주장하는 모든 사례를 부정할 가능성이 큰데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녹취록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영재가 이번 사태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태가 정의 구현되지 않고 사태가 뒤집어져서 유영재가 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글쎄요, 이렇게 많은 언론 기사를 냈었던 언론사, 저와 같은 유튜버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되고 말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때까지 헐뜯었다 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건 중에 증거와 증언과 증인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곤 합니다. 그러니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번에야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 구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는요, 특례법을 위반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접촉이 있었다라는 혐의로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무려 5번에 걸쳐서 선우은숙 씨 친언니인 A씨에게 불미스러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사 내용에 이 검찰로 송치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검찰로 송치가 됐을까라고 살펴봤더니 결국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제대로 정의 구현이 된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 선우은숙 씨의 대리 변호인을 맡고 있는 노정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전 배우자 유영재의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 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가 이 혐의를 인정하며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 측에서 조사를 끝내고요, 아, 요거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검찰에 사건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수사를 진행한 경찰 측에서는요, 선우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 알다시피 여기에는 무려 5번에 걸쳐서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로 접촉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여기에 유영재는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펼쳤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어 선우은숙 측에서는요, 관련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 댓글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방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좀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에 대한 혼인 취소 소송도 이미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친언니가 겪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소를 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분당경찰서에 막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인데 이게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방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건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습니까?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경찰 측에서는 유영재의 혐의를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경찰 측에선 이미 조사가 다
어떻습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 사건 정리를 올려서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명명백백한 유죄 혐의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검찰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각 판정이 나던가 아니면 검찰 측에서도 이거 사건 사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들의 김호중 사태처럼 이거 결국 구속 기소가 되거나 불구속 기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녹취록이 없었다고 하면요. 이번 사태 유영재 본인이 뻔뻔하게 굉장히 거부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방글이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왜곡된 시선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거 녹취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영재를 추종하는 마치 김호중을 추종하는 여성 팬들처럼 유영재가 안 그래도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유영재를 응원하는 많은 여성 팬들 입장에서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영재 본인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번 사태는 형벌과 같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뜬다면 이런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라고 반박했는데 황당하죠. 경찰은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확실히 혐의가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로 송치가 된 거죠. 유영재는요. 절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맹세코 극구 반대했지만 경찰은 결국 선우은숙 씨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경찰 측에서 증거가 불분명했고 혐의 입증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유영재는 최악의 사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 만에 경찰 측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 송치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의견, 혐의가 있어 보이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경찰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검찰이 송치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 측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여 진행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칼럼이 있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 여기에서 기소가 되느냐, 기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송치된다라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다. 검사장이 이를 검사에게 사건 배당을 하게 된다.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의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건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약식 기소가 될 수가 있고 무혐의, 공소권 없음 등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그냥 무혐의로 또는 무의미하게 종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유영재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라는 변호인의 이 칼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결국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김호중 사태에서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영재 사태가 김호중 사태처럼 과연 구속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구속이 될까요? 구속이 되나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했어요. 실제로 구속이 될까요? 여기 질문글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보통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거나 선우은숙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또는 유영재 본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수사라는 거는 김호중처럼 구치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과연 가게 될까요? 저는 꽤나 확률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유영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심지어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시기인데 긴급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각하다라고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것이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유영자의 액션이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실제로 정신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긴급 입원을 하게 되면 경찰이 소환하여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명한 기업인들,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줬었다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수사의 기본은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끌었던 유영재의 사태가 나오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죠? 맞습니다.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호중을 따라서 유영재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언론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결국 유영재 본인에 대한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질문에 사실상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정 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대폭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또는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또는 이 본건의 행위와 기존 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이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유영재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따지고 본다면 동종 전과는 없음에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공황장애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영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과연 막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질문글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유영재가 저지른 법은요, 법정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영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만천하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부부 사이에서도 하지 않을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질과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다시피 입원했었던 전력을 본다면 이 경찰에 기소된 사건을 본 검찰 측에서 김호중처럼 아마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선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현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기사 내용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영재 봐라. 아닌 척 하더니 결국 기소가 됐다. 경찰에서도 인정했다. 차,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무려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려 법무법인 세정과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섰다. 자, 이 기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지금부터 면밀히 들어보시면 와,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세종 측은요, 지난달 14일 수원가정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이제 우리가 위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종 측에 22일 날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화일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영재의 소송을 담당한 세종 법무법인의 최모 변호사는요, 무려 전관 변호사다. 세종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란을 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21년 3월부터 세종의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관 변호사 하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호중 본인의 담당 변호사, 바로 조남관 변호사가 떠오를 겁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청장의 대행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앞에 전관이 붙으면요, 그만큼 끝발 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영재 사태에 유영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바로 이 전관 변호사였다. 판사까지 지냈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유영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건 질 수 없는 재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 선우은숙은 이혼 성립 직후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고, 이를 문제 삼으며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없다 완강히 부인했고, 유영재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유영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언론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재를 상대로 요구한 위자료가 인지대를 기반으로 추산한 350만 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쪽 변호인은요, 위자료 액수가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이 청구했다. 정확한 액수를 현재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야, 유영재란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법무법인 세종은요, 최근 민희진, 방시혁, 일명 방탄소년단이 있는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쟁에서 민희진을 승리시킨 바로 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법무법인이에요. 거기에 유영재 본인이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방금 전해드린 김호중 옆에 있던 전관 변호사를, 그것도 방시혁과의 사태에서 승리한 민희진이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결국 유영재 본인은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민희진의 승리를 도운 세종에서 그것도 판사를 지냈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참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작 선운숙 씨는요, 최근 마지막 동치미 방송편에서 방송 하차를 선언하며 눈물을 쏟았고 정말 못하겠다라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치미에 출연하면서 오늘처럼 불편했던 적은 처음이다. 개인적인 일로 시청자 여러분들,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고 피로감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 제작진에게 나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 너무 미안하더라. 여러분과 보냈던 시간들이 값지고 행복했는데 누구나 겪는 아픔은 아니지 않나. 우선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우은숙 씨가요, 방송을 은퇴한 건 아니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또 선우은숙 씨 하차해라, 뭐 선우은숙 씨 은퇴해라 막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소속사에서는요, 은퇴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마지막 방송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예계 은퇴를 고려 중인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뜻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연예계 은퇴까지 고려 중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와의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복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유영재라는 사람의 황당한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맞대응을 나선 유영재에게 이 정관 변호사 선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라고 봤더니 선우은숙 씨 측은요,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의 A 변호사 선임 위임장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우은숙 씨 측의 입장에서는요, 유영재가 이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상상도 못했다. 선임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냐. 유영재가 이혼 전까지 선우은숙한테 받은 용돈과 그동안의 방송 출연료로 번 모든 돈까지 법적 공방에 쓰기로 한 것 같다. 우리 로펌에도 전관 변호사가 있어 특별히 우려점은 없다. 저와 함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가 대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대형 로펌에 있진 않지만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다. 대응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한 것이다. 입증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선우은숙 씨 측의 노정원 변호사와 유영재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승부수가 어떻게 뛰어지느냐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의 법무법인은요, 12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 1인당 매출 순위에서요, 무려 보이십니까? 탑5 5위에 위치했습니다. 태평양이 1등이고요. 광장이 3위입니다. 그리고 5위에 세종이 있는 거죠. 이 법무법인 세종은요, 아마 소송을 좀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소송을 몇 번 해봤는데 세종, 태평양, 광장, 법무법인 화우까지,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곳은 법무법인 존재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이 유영재가 선임한 변호사가 굉장한 대기업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변호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놀라운 점은요, 여기에 이 노정원 변호사가 선우은숙 씨를 변호하는 담당 변호사잖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구하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연예인 구하라가 있거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 구하라 씨가 사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구하라의 재산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기여한 바가 없다면 거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이 계모의 황당한 주장을 일축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구하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실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를 이기기 위해서는 웬간한 변호사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부른 것이, 그것도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중에 하나인 세종을 선임한 게 아닌가. 자, 이 사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보가 참 제가 요즘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 돈보다 중요한 건 치유다. 유영재에게 350만 원 혼인 취소 소송 청구를 했다.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원숙 씨가 이 동치미에서 하차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유영재라는 사람도 하차했는데 왜 본인은 하차하지 않냐? 의견이 빗발쳤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차를 했죠? 그 배경에는 이렇게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 모든 심경 고백과 폭로가 이 동침이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즐겁게 보고자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었다. 그것이 촉발되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하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선우은숙 씨가 그 전에 만났었던 이영하 씨와의 사태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결국 유영재, 이영하 이 두 사람의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에는 선우은숙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아니다. 이영하 씨가 바람을 핀 정황이 확실하다.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인용 식탁에 등장한 이영하 씨의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영하 씨의 또 다른 미투 사건까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영하 씨의 여동생 선운숙 씨에게는 전 시누이가 되겠죠. 황당한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볼게요. 이 이영하 씨가 선운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재혼 생각 난 절대로 없다. 집 다 팔고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도 한 달에 45번이나 잡고 손주를 보면서 에너지가 뿜뿜 넘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다른 동생들과 함께 등장해서 이야기했던 이영하 씨는요, 나는 선운숙과 이혼한 이후에 오히려 여자에게 경계심이 든다. 재혼 생각이 없다. 사교 모임에만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왜 방송에서 쏟아냈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이영하 씨가 선운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지쳐버렸고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고 봤더니 18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 적막감 때문에 외롭지는 않다. TV를 켜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 혼자서의 삶이 주는 안정감과 때로는 적적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영하 씨의 팬분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사실 노후에 여생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적적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선운숙 씨와의 결혼 생활이 이영하 씨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너무나 오히려 익숙하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억울하다. 나는 선운숙과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독신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며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안정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선운숙 씨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오빠까지 내버렸다라는 정말 황당한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이 선운숙과 이혼한 이영하 씨가 재혼 생각이 없다, 외롭지 않다라고 했던 발언이 묻 팬들에게는 그래도 너무 외롭지 않으실까라고 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저러니 이영하 씨가 이혼하고 싶었고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시엄마를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바람남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선우은숙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번 바람 소문이, 루머가 이영하 씨와 자신의 동료 여배우 간에 생긴 루머였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여배우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었고 그 여배우와 이영하 씨가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킨 여배우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남편인 이영하 씨는 내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어요.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우리가 이혼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영아 씨 표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영아 씨는 그 사건이 터졌던 당시에도 침묵을 지켰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영아 씨의 여동생이 최근에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선우숙 씨를 뒤늦게